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리 다 앉으시나요? 네. 오늘 그 데이터 전문가 간담회 2부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토론회 자장을 맡은 한국정보과학회 회장 현재 총필대 교수 있습니다. 정수환입니다. 예, 오늘 보통 이제 토론회는 이렇게 주제 발의를 좀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뭐 주제 발의 없이 그냥 자담회 형식으로 좀 급하게 마련된 간담회이기 때문에 자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자분들께서 전부 오늘 7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패널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 도경화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한국데이터산업협회 조광훈 회장님 오셨습니다. 유아여자대학교 윤지영 교수님 오셨습니다. 한국IT법학연구소 소장 김진욱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관 강도영 국장님 오셨습니다. 행정안전부 박상희 공공데이터 정책관님 오셨습니다. 강유민 개인정보위원회 당국장님 오셨습니다. 네, 전부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갑자기 좀 마련된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비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간담회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앞서서 알겠습니다. 오늘 원래 뭐 다른 좀 예정돼 있었던 축사가 진행됐고요. 오늘 사실 이 토론회가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아까 부대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먹고 살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청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 토론회 좀 좋은 토론이 진행이 돼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잘 설정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토론자로 도경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도경화입니다. 보통은 발제가 있는데 이 데이터 청에 관련되는 부분은 앞에 데이터가 붙은 것 때문에 아무래도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요즘에는 데이터 청에 대한 이런 중요한 토론회를 하면서 발제가 없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제가 또 첫 번째 발표를 하라고 하셔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이 떨리는 마음은 또 하나 데이터청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해왔었기 때문에 더욱더 첫 번째 발표에 좀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 계속 진행이 되어 왔으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앞으로 또 마무리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데이터 관리, 촬영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요즘 인공지능 시대다, 또 다시 빅데이터 시대다, 그리고 또 코로나19와 같이 위험으로부터의 인간으로서의 안전을 추구하기 위한 환경의 요구에 대한 것들이 모든 ICT뿐만 아니라 생활의 패러다임까지도 바꾸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안전한 서비스, 그리고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수집이나 가공이나 활용이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논의될 때마다 이제 데이터 활용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은 또 피해갈 수가 없지만, 이번에 데이터 사건이 또 어렵게 또 통과가 되었고, 실질적인 수집 관리, 공개 활용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드는데, 이런 데이터청에 관련되는 논의부터 조직에 대한 논의들도 중간에 들어감으로써 더욱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되고, 이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이렇게 중요한 데이터를 다룬다는 것이 굉장히 걱정이 한편 됩니다. 기존의 정부가 여러 부처의 업무 특성에 따라서 행정정보 공유, 데이터 공개, 또 최근에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 과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조직마다 지금 중요한 가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데이터의 종류도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정보나 기상정보, 교통정보, 기존의 이런 데이터보다는 이런 걸 좀 단순하다고 보면 신용정보부터 시작해서 금융정보, 또 거기에다가 위치정보나 생활정보까지 포함이 되는 이런 정보들도 이제 데이터의 활용과 수집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여기도 이제 행정부에서도 오시고 하셨는데 긴 기간 동안 전자정보를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의 서비스를 통합을 하고 장비 등 자원을 관리하는 관리원을 만들고 개인정보 보호 측면도 매우 전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선진 사례를 방문을 하기도 하고 전자정보 평가 순위도 상위에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사실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만 보더라도 역학조사나 대응 등을 근간이 되는 것들이 정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정보의 활용과 빠른 공유가 있었기에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금도 제가 마스크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되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벗었는데요. 이 데이터의 활용이라든지 빠른 공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협력의 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데이터의 연계라든지 활용을 통해서 다양한 신규 서비스의 등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요즘에 버스 안내라든지 위치 정보 같은 것들을 워낙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신규 서비스가 생활에 얼마나 편리하고 효과성을 주는지도 또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활용이 가져오는 변화가 단순한 서비스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나 패러다임의 변화로까지 연결되는데 이럴 때 이 정도의 관리를 가지고 이 정도의 공유를 가지고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의 데이터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 때 데이터 제공의 종류라든지 데이터의 제공 방법이라든지 품질 관리, 표준화 이런 것들은 좀 아직까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에 대한 것들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를 활용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나 또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산업 서비스 등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때 뭐 그냥 단순한 공공 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그냥 제공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노력으로는 조금 어렵고 좀 더 다각화되고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이런 관리 그다음에 좀 더 상세한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럴 때 전문 조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조직의 설립 시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또 굉장히 발달이 되고 있고 인공지능을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 때 그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어쨌든 금융기관에서 오픈뱅킹을 활용해서 금융 서비스를 굉장히 창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 창출한 그런 내용을 봤을 때 혹은 코로나19의 방역이라든지 오늘부터는 또 QR코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확인한 어디를 어떻게 갔는지 위험지구를 갔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것까지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QR코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찍혀지는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고 있고 수집되고 있고 그게 이제 역학조사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활용이 돼야 되는 이런 시점이 들어가고 있죠. 그럴 때 이런 데이터들은 일반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마이데이터라는 마이데이터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거가 굉장히 밀접한 좀 어떻게 보면 개인화 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이동통신이나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계를 없애고 이런 개인정보나 보안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이터의 전문성, 데이터 조직의 거론이 이런 것들이 시급하게 돼서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공무원으로서도 제가 기존에 일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얘기를 잠깐 드리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라고 하는 것이 대규모 국가 정보들을 연계하고 활용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금융기관까지 확인하는 이런 것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올해 7, 8년을 진행을 했고 지금도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개부터 160개 행정정보를 전부 다 연결을 했었고, 그것들을 통해서 지금 뭐 정보24라든지 뭐 홈택스 얼마 전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도 끝났는데, 그럴 때도 이런 정보 같은 것들을 저희가 쉽게 확인하고 관리하고 이럴 수 있게끔 하는 형태가 된 것들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정보 공동위원과 연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때 행정정보 공동위원회는 그냥 한 부처에서 진행을 한 것이 아니고요. 행정정보는 많은 부처와 많은 정보, 주민정보부터 세금정보, 굉장히 중요성에 있는 정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라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총리 산하에 두고 민간위원장 공동위원장이 되는 이런 형태를 취해가지고 신규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 그 조직을 7년 이상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각 부처에서 전문가들이 다 파견을 나와서 정보의 특징이라든지 연결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가면서 연계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나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 후에 원래는 빅데이터라든지 국가 정보를 좀 더 활용한 정책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조직으로 더 발전이 됐어야 하는데, 어쨌든 운영을 내실 있게 하자라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데이터의 공개가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큰 조직으로는 가지는 않고 이제 행정기관으로 흡수가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약간 사실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국가 빅데이터도 생기고 많은 부분이 좀 더 활성화가 돼서 정보를 더 많이 좀 목적이 명확하게 이렇게 분석이 돼서 국민들한테도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관리청이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일본이나 영국의 경우도 그 데이터 관련 조직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조직을 별도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진행을 하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라든지 우리가 고민하는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이런 데이터 청 이름에다가 보안이라는 이름까지 아예 데이터 보안청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데이터의 중요성들 때문에 학교에서도 굉장히 기본적인 과목들을 많이 가르치는 데 비해서 요즘에는 작년부터는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클라우드 이런 신규 수업들까지도 이제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신규 분야를 가르치면서 제가 또 가르치면서 더욱 느낀 것이 데이터의 다양성과 활성화가 더욱 정진이 되려면 이런 전문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출해야 되고, 그런 전문 인력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이나 기관들도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데이터 조직을 설립하고자 할 때 국가의 조직을 늘리는 것들에 대한 좀 어려움을 또 가지고도 있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 데이터라는 것들의 특징이 많은 활용이나 수집이 또 안전하게 관리가 품질이 돼야 되는 여러 가지 좀 특이성들이 일반적인 조직들에 비해서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지원을 받고 하는 그 국민 개인 사업 등의 이득을 더욱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든다면 이 조직을 만드는 거에 대한 조금 어려움을 좀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는 디자인 바이 시큐리티라는 말을 많이 썼었거든요. 시큐리티가 굉장히 공간이 중요하다는 말만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것들이 많이 이제 안정적인 보편화가 되기 때문에 저는 디자인 바이 데이터라는 표현을 해서 데이터가 근간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서비스들이 올라갈 수 없고, 이를 위해서 국민 조직은 꼭 필요하고 전문성은 필요하다. 법무부서는 꼭 가져가야 한다라는 것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데이터를 그냥 많이 모으고 공유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품질, 또 편향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데이터 품질이 얼마나 높이느냐, 그리고 그걸 전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어떤 조직이 또 필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말씀하셨고, 더불어 이제 정보보호에 관련된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이슈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7분의 토론자분들의 발표를 다 듣고 나서 종합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조광원 한국데이터 단원협회장님의 토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원 회장님께서 빅데이터 업체를 직접 운영하고 계시고요. 누구보다 다른 현장에 목소리를 잘 대변해 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출범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한국 데이터 산업협회 초대 회장을 좀 맡고 있는 주식회사 비트의 조광호입니다. 오늘 이 데이터청이라는 딱 네 글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뭔가 발제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정확히 이 자리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제를 하는 소속 기관이 데이터 산업진흥원에서 뭔가가 발제를 하는 걸로 저는 좀 얘기를 사전에 들었었고요. 과연 이 데이터 산업에 대한 전체 데이터에 관한 국가의 데이터 컴퓨터 타워 이런 역할의 조직 위상이나 이걸 위해서 발제를 하는 기관이 과기부 산하에 있는 데이터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게 맞을까? 저는 그런 퀘스천도 가졌었습니다. 오늘 와서 봤더니 발제는 없고 지금 행안부에서 와 계시고 과기부에서 와 계시고 또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사법 중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태동을 맡고 계시는 그런 국에서 나와 계시는데요. 글쎄 이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느 부처 기관의 어느 한 부의 임무나 미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데이터 산업계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게 이제는 데이터 없이는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고 존속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데이터로 활용한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데이터로 활용한 부가가치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건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협회장 입장에서 데이터청에 대한 의견에 대한 뭔가를 달라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는 저는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동안 아주 오래전 과거 시절에 정보통신부에만 시절만 하더라도 ICT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있었죠.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 지금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다시 위상을 세우고 하고 있지만 아까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전자정부 관련된 프로젝트나 이걸 이끌면서 공공데이터에 대한 전 세계의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공공데이터를 잘 개방하고 활용하고 이렇게 끌어올린 그런 나라는 정말 보기 드물 정도로 대한민국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에는 행안부의 역할에도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그리고 과기정통부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 지능정보사회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인프라로 인공지능 기반의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플레이에서는 또 과기정통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근데 과연 데이터청에 대한 역할이 어떤 역할로 포지션하는 게 좋겠느냐. 저는 오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청이라는 그림보다는 좀 더 어느 부처 소속 어떤 그런 역할에서의 좀 청이라고 했을 때 단점이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혁신과 변화를 독립적으로 좀 추진할 수 있는 위원회 성격으로 또 데이터청 이거보다는 이름을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좀 바꿔서 국가 미래성장위원회 뭐 이런 형태의 이름으로 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데이터는 조금 더 이제는 좀 월비시한 그런 표현이 아닌가. 그건 아예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 거냐.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를 디자인해 나가고 세계 경쟁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미래를 표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데이터청을 설립해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앞으로 해야 될 뭐 데이터 결합 인증기관도 필요하고 데이터 거래소의 컨트롤 타워도 필요하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역할을 지금 과기부 산하의 어떤 특정 기관에서 할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대통령 직속 또는 정말 독립적인 자치 또는 의사결정을 하고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저희 법안들 보면 데이터 3법도 마찬가지죠. 작년에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여상위원장님한테 정말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답답해서 제가 폭탄 문자도 보내고 했습니다. 좀 살려달라고. 법사위 마지막 꼭 좀 통과시켜달라고 이렇게 문자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통과시켜주셔서 데이터 3법이 통과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 이후에 추진해야 될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을 봤을 때는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 모두가 다 좀 바라는 거는 중소기업, IT 기업 운영을 이렇게 하면서 데이터 전문 기업으로 커 나가면서 법안 시시콜콜한 내용은 다 잘 모릅니다. 그런 것보다는 한 30개, 50개 정도의 사례를 들여서 예시별로 해서 이런 상황에 데이터 결합은 어떻게 할 것이며 데이터 가명화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렇게 할 때는 법적 규제나 이런 데서 피해갈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이거는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된다라든가 그래서 규제 정책도 네가티브 정책으로 가서 안 된다는 거 몇 가지 빼고는 다 허용해주는 그런 걸 하면 안 될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산업계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법안을 만들어서 규제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몇 개만 딱 정하고 그 외에는 모두가 다 허용되게끔 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법 제도로 정립됐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정말 자리 잡고 커나가는데 어려운 여건인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투자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제가 얼마 전에 그 전자신문에서 인터뷰 요청해서 선거금 보증에 대한 기가 막힌 어려운 상황을 제가 인터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의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선거금을 국가 재정을 빨리 그 시장에 뿌려주기 위해서 선거금을 최대한 많이 뿌려주기 하기 위해서 70%, 80% 지급하는 거 다 그렇게 좋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좋습니다. 저희도 선거금 많이 주면 줄수록 좋죠. 근데 선거금을 받으려면 거기에 따르는 선거금 보증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을 아무나 끊어주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선거보증에 대한 보증을 끊는 그것도 한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보증은 7, 80%로 끊어서 관리되니까 선거보증 금액은 100%를 끊어야 되거든요. 계약이행이나 입찰 이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은 보증료율로 할 수 있지만 선거금 보증은 굉장히 돈을 추가 부담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돈을 내고서라도 선거 보증을 끊고 싶어도 못 끊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스타트업이나 적자를 한 2년 냈다 그러면 안 끊어줍니다. 그냥 그 선거 보증을 우리는 안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금을 주지 말고 기성으로 우리는 후불로 받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좋은 의도로 취조를 이렇게 했지만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에서 선거보증을 끊기 위해서 하는 것도 법안도 아마 아주 오래전에 30% 선거금을 지급할 때의 기준으로 아마 선거보증의 배수를 지정을 해놨을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벌써 몇 년 전 얘기입니까? 근데 선거금을 지금 70, 80%로 국가 차원에서 돈이 빨리 돌게끔 경제 활성화를 해서 뿌리겠다는데 그 제도는 30% 선거금 지급하는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의 예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정말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생태계를 위해서 또 새로운 출발은 또 글로벌을 근간으로 수입하는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조직이 됐으면 하는 게 좀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공공은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로 얘기될 정도로 많이 앞서 있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개방했고 많이 활성화됐고 이번에 공공 그 마스크 관련해서도 실제 전 세계에서 찬사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동안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공 데이터 개방하고 활성화 이걸 했던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간 부분은 어떻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에서 왜 자기네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서 보물처럼 쌓아놓은 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하게 하겠습니까? 그만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개방하고 같이 스타트업과 같이 해서 활성화해서 비즈니스를 창출했을 때 거기에서 국가에서 적극적인 뭔가 세제 혜택이든 아니면 뭔가 베니핏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어떨까. 그래서 민간에서도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 활용을 극대화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공공 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자꾸 주장을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 제가 공무원 전산직이 1기인데요. 총부처 시절에 제가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내가 정말 공무원 더 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공무원을 그만뒀습니다. 근데 지금 공무원 생활 하시는 거 제가 잘 알거든요. 근데 공무원들은 법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근데 공공 데이터를 과감하게 개방하고 많이 뿌려주고 많이 오픈하고 싶지만 언젠가 통계 데이터에 잘못 찍혀 나온다든가 내가 개방했던 내가 담당자가 뿌렸던 데이터가 잘못되는 걸 또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본 그 공무원들이나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들이 정말 저희가 민간 데이터를 갖다 유출을 해서 뭘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선의에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하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데이터 품질 오류라든가 또 거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을 줘야 됩니다. 국회의원만 면책 특권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도 과감하게 면책을 시켜줘서 정말 좋은 취지로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뭔가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공무원이 책임을 추궁받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데이터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그 품질에 대해서 오류를 바로잡고 또 개선을 했던 결과를 칭찬해주고 상을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가 좀 다져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어느 소속 부처 청에서 한 기관에서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대통령의 예언을 직접 받아서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그런 자치기관이 필요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위원회 수준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고요. 끝으로 길 잃은 데이터 3법의 최종 단계인 지금 시행규칙, 시행령, 가이드라인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정말 ICT 기업들을 운영하고 있는 그 임원들 이런 법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법 규정 이런 것들을 좀 알기 쉽게 해서 예시별로 사례를 한 50개, 60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매시업을 해서 가명화해서 이렇게 활용하면 문제 없다라는 그런 몇 가지의 사례를 좀 제시를 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진정한 기업 성장을 주도하는 지원법이 될 수 있도록 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기업이 즉시 반영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데이터 3법 개정 이후에 사실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부처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산업 현장에서는 좀 많이 답답함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활용을 어떻게 보면 이런 또 데이터청 같은 조직이 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